안녕하세요. 제우스 이충건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그 실패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와 같은 습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극복하면 성공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5가지 습관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습관 하나가 뭐냐 하면 막연하게 낙관을 합니다.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가 잘 돼요?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 될 거야 하면 안 되고 그 잘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잘 될 거야 하고 쉬고 있고 놀고 있으면 그건 한마디로 낙관이 아니라 정신 나간 관입니다. 잘못 보는 거라고요. 보세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야 급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쉬고 있고 자고 있다가는 끝장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되 낙관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과가 여러분이 마지막 깃발 꽂을 그 결과가 잘 될 거라고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낙관입니다. 관자가 볼 관자죠. 즐겁게 본다는 건데 마지막 깃발 꽂을 그 여러분이 도착할 그 목표가 분명히 여러분 것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갖나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쉬고 놀고 있으면 결국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낙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알겠죠? 자, 보세요. 어떤 공부를 하다가 그냥 한 번 보고 나면 끝나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게 그게 미친 낙관이고요. 한 번만 보면 안 되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제정신을 가진 낙관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모평 시험을 치거나 또는 수능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모평 시험을 치다가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냥 다음번엔 잘 나오겠지. 작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잘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뭐라 그랬죠? 미친 낙관이라 그랬죠. 이번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반드시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재수를 하면서도 작년에 공부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욱더 열심히 죽을 만큼 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공부하면 잘 될 거라는 낙관을 갖는 것이 그게 진정한 낙관입니다. 아시겠죠? 낙관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정적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싫고 정말 싫고 또 싫고 또 싫어요. 이런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그럼 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부모가 그냥 낳았으니까 태어났지.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문법은 원래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모르는 것만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배워서 익히면 되죠. 보세요. 내가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이 입에서 왜 나와? 혓바닥을 그냥 이런 말이 입에서 도대체 이 혀가 왜 지 맘대로 움직여서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지 여러분 혀를 바늘로 찌르든지 하세요. 그 나쁜 혀니까. 예? 이 나는 안 될 거야. 뭐 어려워. 내가 할 수 있겠어. 이거 절대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막 흥분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때리고 싶고.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된다. 나는 될 거야 라는 말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나는 내 제자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할 거야 라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된다 그래요. 나는 그거 한다. 나는 그거 된다. 이거 단정적 진술을 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가 모르는 것이다. 배우면 쉬워진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면 쉬워진다. 보세요. 학생은요, 이 학자가 배울 학자입니다. 배울 학자죠. 배워서 사니까 학생이죠. 그럼 학생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배워서 익히는 겁니다. 배워서 익히라고요. 배워서 반복해서 익히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운 것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것이 많고, 그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라 그러세요. 절대 주변에 두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요, 한여름에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서 한 1시간 있다가 나와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 하더라도 똥냄새가 나겠죠. 주변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막연하게 낙관하지 마라 그랬죠.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삼성이라는 거 생각나면 삼성 회사가 왜 세계 굴지의 1위 기업이 된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 경영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 위기 경영을 해서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 80년대는요.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뭐 미쓰비시나 이런 그 전자 회사가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이때 삼성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세계 100위도 안 되는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 이건희 회장이 쥐어짰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은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 TV, 소니 TV 안 보죠? 일본 노트북 안 사죠? 맞죠? 우리 때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긴장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잘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했을 때 삼성이 세계 1위가 됐듯이 여러분 삶도 바뀝니다. 최고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부정적이면 안 된다 그랬죠. 세 번째,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입 찢어버리세요. 이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스스로 찢어버리세요. 왜 자꾸 입에서 혀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는 겁니까? 첫 번째, 자기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수업 시간에 합니다. 저는요 9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됐죠.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12월 29일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저 혼자서. 나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우유는 남아서 많이 처먹었습니다. 계속 마셨어요. 그래도 한 번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서 좋고 아침에 우유 공짜로 많이 마셔서 좋고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팔아먹어서 좋고 좋았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 뭐가 힘들어요? 공부할 수 있고 어차피 잘 될 건데 내 마음속에 어차피 나중에 잘 될 건데 한 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시험 칠 때 애들 데리고 독서실 갔거든요. 독서실 가서 애들하고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이거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고 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내 친구 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너무 밥상이 훌륭한 거야. 가재미를 이렇게 큰 걸 통째로 반을 구워서 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매일 이렇게 먹냐 이러니까 보통 식사래. 그때 약간 0.1초 우울해졌어요. 약간. 근데 거기 가서 밥도 많이 먹고 그리고 어머니 나 되게 좋아했어요. 밥 많이 먹는다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차피 내가 그 친구보다 잘 될 건데 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무시하거나
그 친구를 밟고 올라서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친구 잘 사니까 나도 잘 살면 좋잖아. 나중에 같이 다 잘 살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힘들지만 어차피 나도 정상적으로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죽도록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현장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서는 좋은 상황이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체가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수동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입니다. 수동태 별로 안 좋습니다. 능동태가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직접 하세요. 누구에게 뭐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어떤 선생이 좋습니까? 이 선생이 좋습니까? 저 선생이 좋습니까? 맨날 인터넷 들어가서 글 써가지고 답변 기다리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세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으면 직접 들어보란 말이에요. 직접 들어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건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작업해서 올린 거 보고 그거 보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직접 들어보란 말이에요. 직접 들어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확인해 보란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봐가지고 모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그 공부를 들어보고 맛보기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복습해보고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잘 되나 보란 말이에요. 그러고 들어야 돼요. 그게 능동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생 삽니까?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저 공부 애들 가르치는 방법도 이렇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막연하게 낙관하지 말고 위기의식 가지라 그랬죠. 반드시 잘 될 거라는 확신은 하지만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라 그랬죠. 두 번째, 절대 부정적이면 안 된다 그랬죠.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개소리 치면 안 된다 그랬죠.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불평불만이 너무 많다 그랬죠. 불평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하시고 항상 현재에 감사하고 사세요. 부모님들 불쌍합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되라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면 안 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통스러움 피합니다. 힘들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 고통이 없어진다라면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없어집니까? 여러분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상황을 왜 자꾸 피하려고 합니까? 피하면 없어진다면 피하면 됩니다. 알겠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다음에 그 고통이 다시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자꾸 하나 하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피하다 하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면서 피합니다. 더러운 똥을 왜 피합니까? 치워야지. 내가 늘 하는 말이 그거야. 여러분 집에다가 누가 똥덩어리 던지면 너무 고통스럽다 해서 집에서 다 나갑니까? 사람들이? 짐 챙겨서 집 버리고 나가냐? 그 똥을 치워야 되잖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어려운 거는 똥이야. 그 치워란 말이야. 맞서가지고. 알겠어요? 그 치워야지 깨끗해지죠. 공부를 하다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피하면 어차피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망가지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봅니다. 계속 봐서 반드시 그걸 깨끗하게 치워버립니다. 저희 걸로 만듭니다.
알겠죠? 공부는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다. 모르면 배워라. 배운 다음에 익혀라. 그러면 자기 것이 된다.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이 5가지 습관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없어야지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때 또는 재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또는 3학년 예비 고3이 이제 3학년 되면서 이제부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여러분이라면 이 5가지 습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끝장을 내서 치워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우스처럼. 알겠죠? 반드시 성공하고야 맙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힘들어지고 짜증스럽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서강대 총장 박홍 교수 신부님이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자네가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은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도망을 간다라면 나중에 자네가 어른이 되어서 자네가 자네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네의 지금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 것을 자네 눈알로 보면서 살 거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힘들고 피눈물 흘리면서 산대요. 그냥 눈물도 아니고 피눈물이래. 절대로 나 자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요. 다른 내 주위에 아는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나 같은 행동이나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되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 할 말은 많지만 5가지 습관이라고 했으니까 5가지만 말할게요. 알겠죠? 자,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체킹해 보시고 여러분 것이 하나라도 있다라면 반드시 결심하시고 없애야 됩니다. 처음에 생각을 깊게 하세요. 생각을 깊게 하고 그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면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 삶과 인생이 바뀝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TCC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